교육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교과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대학들과 의견 조율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안을 갖다 발표하겠다 얘기했고요. 연세대학교는 미리 발표를 했죠.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비교과 축소안을 보면 수상 실적을 갖다 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과 그 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 내신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렇게 비교과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내신 위주로 그 3학년 1학기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에서 내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이 지금 발표되는 대학들의 자료를 보더라도 내신 위주의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학종에서 가장 낮게 입학사정관에 본다는 인식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의 평가 요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요소는 뭐 계속 얘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심화된 학습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된 학습 과정, 그러니까 심화 선택, 전문 교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한 과정, 그것이 없다면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인 거죠. 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대학들이 발표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세분연 및 특기사항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죠? 대학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갖다 선택 과목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라. 이럴 때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독서라고 했습니다. 그 독서가 대중적인 서적이나 개론서, 그래서 개론서가 바로 이제 고급 수학이나 일반화학 같은 책들을 갖다 읽으면서 스스로 찾아 학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의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심화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독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요소가 바로 세분연 및 특기사항이죠. 세분연 및 특기사항에 대한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 수행평가와 더불어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비교과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분연 및 특기사항과 독서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과 영역의 축소가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분연 및 특기사항과 그다음에 독서를 갖다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론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의 PT 자료를 갖다 통해서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아로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 논문에서 세분연 및 특기사항과 그 다음에 독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개념적인 그 상황이나 개념적인 설명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이런 그 발표된 그 자료들을 갖다 소개해 드린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 논문을 통해서 세특과 이런 독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제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연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비교과 활동은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이다.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졸업생도 3학년 비교과 활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1, 2학년 시기 활동은 정상적으로 반영한다. 여기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만 빠집니까? 수상경력과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빠지죠. 근데 가장 의미 있게 보는 뭐는 안 빠지죠? 과목별 세특과 그 다음에 뭐는 안 빠지냐면 독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이제 일부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비교과가 축소가 되니까 3학년 내신이 중요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내신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신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성균관대에서 이제 컨퍼런스한 내용이 있었죠. 교육부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성균관대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올해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어딘지,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딘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서류 플러스 면접 블라인드 전면이 도입되면 대학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다. 하나, 교과성도 내신 강화 얘기를 하면서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얘기는 뭐냐? 바람직하지 않다. 왜?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지정 해결. 이미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미 지정이 되는 것은 일부 발표만 됐죠.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도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남아있는 게 바로 뭐였죠? 교육과정 다양화 평가 강화 해결. 이 교육과정 다양화 평가 강화의 길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학교에서 이제 3학년 때 고급 과목을 갖다 공동교육과정으로 또 거점형 학교로 활용을 해서 하는 학교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나마 거점형 학교나 공동교육과정에 있으면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학교엔 제공되지 않아. 이럴 때
고려대학교가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학교는 경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보는 경제 교과서를 구해 읽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 뭐였냐면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경제학 원서를 스스로 찾아 공부해보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대학생들이 보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찾아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내신 강화의 여기서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내신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심화학습한 과정을 갖다 더 의미 있게 보겠다라고 성균관대 컨퍼런스 얘기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대학교의 교사연수 자료집에서 보는 내용들을 보면 세특이죠. 학업수행 능력 평가. 수업 중 수행한 독서, 토론, 글쓰기, 발표, 탐구, 실험 활동에 나타난 학생의 지적 역량을 확인한다. 이게 바로 뭐죠? 세특으로 확인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제 뭡니까?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 대학 수학이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고, 대학 예비교육과정의 이수 내용과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의 이수 내용, 독서 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제가 반복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PT입니다. 자꾸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대학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쉬운 과목,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과목에 내신을 올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과목, 심화된 과목을 스스로 찾아서 학습한 과정을 더 의미 있게 본다는 내용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경희대, 거대, 경희대, 연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이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이 PT도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금년도에 이렇게 이제 반영할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연구 자료를 갖다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이 합니다. 여기서 입학사 장관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뭐였죠? 바로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원점수, 과목별, 내신에 대한 평점은 낮습니다. 공통 일반 선택 과목 등급에 따른 평가, 평균 점수가 낮죠. 오히려 내신 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대학 입학사 장관의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이 주는 것이 바로 뭐죠?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수,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 위계, 전문 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과외 평가하는 이렇게 심화된 과목을 찾아서 공부했냐, 이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게 바로 뭐죠? 세분력 및 특기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결국은 요번에 비교과 영역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창체 활동, 수상 실적, 그 다음에 봉사 활동은 제외됐지만 심화 과목에 대한 공부한 내용 다음으로 높은 것이 바로 세분력 및 특기 사항이죠. 세분력 및 특기 사항은 어떻죠? 평가에서 빠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PT에서도 뭐냐면 독서 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 전형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대학들은 세분력 및 학생부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세분력 및 특기 사항과 독서 활동을 가장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결국 비교과 영역에서 창체 활동이 빠졌다 하더라도 가장 의미 있는 우선순위를 달리고 있는 세분력 특기 사항과 독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고, 결국은 비교과 영역에서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축소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세특과 독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세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선 말씀드리고 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특은 또 이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PT인데 학생의 학업 역량이 가장 잘 들어가는 부분이 세특이다. 서울대 입시의 모범 답안은 기승전 세특이라 할 정도로 세특이 중요하다. 그죠? 근데 특별한 비법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지만 세특 쓰기에 정답은 없다. 오직 학생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학생이 수업을 통해 어떤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는지가 중요하며 평가하는 입사관의 입장에서 알고 싶다. 몇 회 전 제가 PT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세특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렇다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관리하지 않아도 될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진로 활동과 동아리 활동 어떻게 녹일 것인가. 물론 이제 학생부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보지 않을 겁니다. 보지는 않겠지만 3학년에 진로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집합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꼬리물기 독서를 갖다 나타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꼬리물기 독서를 나타냈고 학습한 과정, 진로와 관련된 노력한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진로 활동을 어디에 가져갈 수 있냐면 개인별 세특의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어떤 활동과 연계해서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내가 노력했던 과정은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개인별 세특에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진로 활동을 이렇게 개인별 세특에 녹일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부에 있는 창체 활동을 보지 않겠다고 했지 자소서에 그 항목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소서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내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비록 학교에서의 머무는 기간은 2달밖에 안 됐지만 거기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과장된 심화된 이런 뭐 탐구나 실험을 했다라는 것은 믿질 않겠죠. 하지만 충분히 내가 이런 동아리 활동에 두세 달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그래도 얘가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을 했네. 이 정도는 했겠네라는 어떤 진정성이 담겨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은 학생부는 보지 않겠지만 자소서에 쓸 수 있습니다. 자소서에 쓰면은 당연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동아리 활동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이나 창체 활동 이런 것들은 놓지 마시고 자소서에 쓸 의미 있는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크게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것이 경쟁력 있는 자소서에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한 문구 강의를 수강하며 학습하고 발표한 내용은 자소서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디냐면 3학년 진로 활동은 개인별 세특에 넣으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동아리 활동은 내가 자소서에 쓸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3학년 동아리 활동도 조금 더 의미 있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 고교생활 가이드북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학교에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중간쯤 보시면 이러죠. 학교에 해당 과목 선생님이 계시지 않거나 수강 신청 인원이 적어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포기하는 것도 서울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고교생활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럴 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갖다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과정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독서입니다. 독서. 특히 이 코로나 기간 중에서 뭐가 있었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를 준비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고 했으면 교과학습에 대한 심화학습, 그 다음에 수능 준비, 심화학습 이것도 당연히 준비를 했을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진로와 관련된 학생부 종합전형을 꾸밀 수 있는 그죠? 진로와 관련된 심화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걸 뭐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바라보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자유전공학부 H00선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이때 본인의 학문적 열망을 잘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읽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분야에 관련된 대중서적도 좋고 개론서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대중서적도 있고 개론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진로에 관련된 심화학습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이 오히려 다른 예년에 비해서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가정학습에서 했던 시간이 많았던 거죠. 가정에 머물렀던 시간이 많았죠.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진로와 관련된 대중서적이나 개론서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했을 것이라고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독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독서에 대한 부분을 대중서적과 그다음 대중적인 서적과 개론서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낸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보세요. 공과대학 산업공학 공공선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공부는 스스로 찾아하는 공부입니다. 읽고 쓰는 공부는 수학도 중요합니다. 고1 때 도서관 청소에 배정받아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고급 수학이라는 교과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특목고에서 사용하는 교재라는 것을 듣고 그저 막연히 이하 과학고 친구들은 어려운 거 배우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산업공학과로 진학하겠다는 생각을 한 후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던 중 선형대수 공부가 필요함을 알았고 그러던 중 그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후 짬이 나면 틈틈이 책을 통해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었고 부담 없이 수학을 공부하며 행렬식 등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목을 불문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공부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구해 혼자 읽으며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화학2를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발견한 일반화학이라는 책이 그죠? 이처럼 이제 뭐냐면 학교 도서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책을 찾아 활용해 볼 것을 원합니다. 결국 뭐죠? 고급 수학과 일반화. 고급 수학과 일반화가 다 대학 과정에 대한, 대학 예비교육 과정과 대학 과정에 대한 도서죠. 이런 책들에 대한, 이런 개론서들을 읽고 스스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결국은 서울대학교 고교생활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네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에 대한 핵심은 학교 도서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책, 고급 수학과 대학의 일반화학 책을 갖다 읽으면서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서라는 것은 대중적인 서적, 또 하나는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심화도서, 개론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학생부 종합전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 논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 논문에서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내용이죠. 서울대학교 ROE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서 세분열 및 특기사항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분열 및 특기사항에서는 교과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이 실제 습득한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교과 점수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의 내용과 과정, 노력의 양과 수준,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활용한 도서나 교재, 토론, 발표 등 학습 방법, 학생의 개별적인 학습 태도, 학습 내용의 총량과 지적 성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교과와 연계된 방과후 학교 활동, 독서 활동, 과제 연구, 교내 탐구 발표대회나 토론대회 등에 참여하는 과정과 노력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학생이 쌓아온 학업 역량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의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 그리고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부 작성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가 두드러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 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이 바로 세특이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교과 점수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학생 교과별 학습 내용의 내용과 과정, 노력의 양과 수준, 그리고 수업 시간 활용한 도서나 교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어떤 점수만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의 학업 능력을 갖다 독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세특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교과세분열 및 특기사항에서는 교과와 관련된 학생의 자율적 탐구도 기재되어야 된다. 교과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 연구하도록 장려한 뒤 이를 적극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1학기 때 연구하던 것이 있는데 2학기 때는 그 과목이 없어진다면 담임 교사가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이런 부분이 바로 뭐죠? 개인별 세특입니다. 과목별 세특에 담지 못하는 부분을 담임 선생님이 어디에다 개인별 세특에 담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이 탐구하는 자세로 학업에 임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사항이나 외부와 연계해서 형식적인 보고서를 쓰는 것은 의미 없다. 무의미한 거치려를 만들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공부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쳐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더라도 그 실패의 경험도 중요하다. 교과 이외에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보고서의 주제와 관련하여 학교의 교육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질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교과와 연계한 학생활동은 적극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적극적인 학습 태도와 학업 능력 향상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교과와 연계한 학생의 자율적인 탐구는 적극적으로 기록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서울대학교에서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학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세특에 대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의 수행평가를 통해서 학교에서 주어지는 수행 과제를 갖다 얼마나 성실하게 학업적인 역량을 나타내서 했는지. 두 번째는 이런 수행평가나 교과 수업을 하면서 생긴 궁금증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서 얼마나 심화학습한 과정을 했는지를 갖다 보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세특에서 핵심은 학업적 능력이고 학업적 능력을 갖다 뒷받침하는 것은 스스로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공부를 갖다 찾아서 한 과정. 이것이 바로 세특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 논문에서 독서활동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서활동은 입시와 시험 준비로 시간이 없어 독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죠. 3학년 입시라 하더라도 그 책을 안 읽었어?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서는 대학생활의 근본이며 고등학교에서의 학습은 문제풀이가 아니라 독서를 통한 지식의 확장이 그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교과학습에서 충족하지 못한 지적 호기심은 독서에서 채울 수 있고 교과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이다. 그죠? 자, 또 독서활동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독서활동의 기간과 빈도, 도서 선정 내용, 결과에 나타나는 지원자의 사고력과 지적 성장 내용을 판단한다.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수상과 연계된 독서도 의미 있고 학생 스스로 행한 독서도 중요하게 공유한다. 학생 스스로 행한 독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고려하죠.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 책을 읽게 되었는지, 책을 읽고 나서 무엇을 하였으며 학생의 지적 호기심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세밀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독서활동 기록의 세부 항목은 공통과 과목별 독서 기록은 나뉜다.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골라 읽도록 권장하려면 학생 스스로 읽은 독서 항목란도 필요해 보인다.
학교 권장 도서의 경우 학생이 실제 독서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록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권장 도서의 학교 차이가 학생 선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오해될 수도 있다. 학교는 학교 권장 도서를 학생의 독서 활동에 입력할 때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비록 학교 공통의 권장 도서라고 할지라도 학생이 그 책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개별적으로 관찰한다면 학생부 독서 기록은 한 학교 내에서도 학생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서울대학교에서 바라보는 독서에 대한 핵심은 본인이 읽고 싶어하는 책, 그러니까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스스로 찾아서 읽던 대중소설과 개론서, 이런 책들을 갖다 의미 있게 보고요. 이런 진로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학문적 배경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교과와 연계해서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도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스스로 찾아서 독서를 했다고 한다면 의미 있게 본다는 얘기겠죠. 또 이제 서울대학교가 바라는 이제 이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 논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시면은 서울대학교가 바라보는 이런 사례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암세포에서 아포토시스 회피 방식이라는 주제로 논문 형식의 학술보고를 작성하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탐구 결과를 발표함. 공공대학교 의생명 과학캠프에서 PBL이라는 조별 프로젝트에서 아포토시스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후 학술제를 위해 더 탐구하여 아포토시스가 세포의 생사와 관련이 있고 암세포의 무한분열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또한 아포토시스가 발생하는 경로를 공부해 암세포가 아포토시스를 어떤 방식으로 회피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암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보고서를 작성함. 먼저 크리스토퍼 호튼, 제임스 윌슨의 아포토시스를 구입하여 정독한 후 리처드 호킨스 등등에 대한 이런 논문들을 찾아서 읽고 뉴턴 코리아 세포의 모든 것까지 참조한 난해하고 복잡한 세포 자멸사의 메커니즘을 꾸준히 탐구하여 영문 보고서를 작성한 마지막으로 암세포에서는 프로 아포토틱과 안티 아포토틱 단백질의 불균형, 캐스페이스 활성 감소 및 데스 립세터의 신호 전달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아포토시스가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설과 암세포는 P53 유전자에 발생한 돌연변이, 아포토시스를 억제하는 BCL2가 활발한 작용에 의한 캐스페이스 9의 불활성화, 데스 립세터와 신호 전달기에 생긴 문제에 의해 아포토시스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세웁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깊죠. 서울대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의 논문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총평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업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학업 역량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이거에 대해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관심 영역을 확장하며 주도적으로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음이 나타나고 기록도 구체적이다. 제시된 도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이게 제시된 도서, 아까 다 영어 원서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성취 수준을 파악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영어책을 읽었다는 것이 장점이 아니라 학생이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기에 좋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좋은 기록의 사례라고 학교생활기록 정보의 재구조화 논문에 소개한 사례입니다. 아까 제가 세특에 대한 우수 사례는 계속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의대편이나 경제경영편도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목별 세특에 대한 우수한 사례가 있을 텐데, 아까 보시면 뭐가 있었죠? 개인별 세특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올해 3학년 진로활동 같은 개인별 세특이 나타날 수 있고, 아까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 논문에서도 1학기 때는 1학기 때 과목이 있어서 공부했는데 그거 2학기 때 과목은 없어졌지만 스스로 찾아서 공부했다. 이런 부분들은 담임 선생님이 기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바로 개인별 세특입니다. 그래서 개인별 세특은 교내 활동과 연계돼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개인별 세특을 나타낼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진로 특강을 듣고 미래의 운송수단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자율주행 안드레이스 헤르만저를 읽고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다줄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사회 변화에 대해 고찰함. 학습 과정에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기계학습의 원리에 대해 알고자 자율동아리를 조직하여 온라인 강의, 자율주행을 위한 머신러닝 성균관대를 수강하고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표현과 역전파 알고리즘의 원리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함. 이론으로 학습한 인공신경망을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해보고자 신경망 첫걸음 타리크저를 참고하여 손글씨 데이터를 인식하는 3계층 신경망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구현함. 실제 신경망이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심화 탐구하고자 자동차 객체인지 시스템의 스케줄 최적화 논문을 읽고 경로 생성, 경로 주청 및 객체인지 등 자율주행을 위한 많은 부분에 인공신경망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게 됨.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학습하면서 사고의 책임에 관해 관심이 생겨 테슬라 사고와 같은 실제 사례 기사를 수집하고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 법제도 및 개선 과제 논문을 읽으면서 자율주행 산업의 기술적 우위와 더불어 법적 제도와는 명확한 책임 판단을 호기심을 해결한 이것이 이제 꼬리물기 독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진로 활동에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을 뭘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개인별 혜택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활동이 만약에 이제 진로 활동을 갖다 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로 활동 창체 부분을 갖다 읽지 않겠다라는 거,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특은 본다고 했고 독서는 본다고 했죠. 그럼 이런 독서를 갖다 꼬리물기 독서했던 걸 갖다 독서할 때 올리시고 자소서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진로 활동을 갖다 개인별 세특에 가져가셔서 나타난다 하면 충분히 세특은 다 충분히 읽어보기 때문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교과 영역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비교과의 가장 중요한 세특과 독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특과 독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우수한 학업적 역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심화된 그 공부한 과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비교과에 대한 것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물론 내신은 높여야겠죠. 내신이 높으면 높일수록 중요하지만 내신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입학사정관들이 보여주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어떻죠? 오히려 내신에 대한 평가 위주라는 것은 가장 점수가 낮았죠. 오히려 심화된 과목, 세분율 특기사항 위주로 평가하는 것을 높이 봤기 때문에 이런 세분율 특기사항과 독서활동을 통해서 심학습의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